자, 49쪽부터 나오는 운동량과 충격량, 새로운 용어가 나왔네요. 운동량, 우리가 속도를 V, 가속도를 A, 질량을 M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것처럼 운동량이라는 새로운 물리량은 P로 씁니다. 보통 소문자 P를 많이 써요. 대문자 P 쓸 때도 있는데 소문자 P를 쓰고요. 충격량을 구해라. 충격량이 어떠하냐 그랬을 때 I 값을 구해라 라고 많이 쓸 겁니다. 충격량은 전통적으로 대문자 I를 씁니다. 이걸 구해라 라면 이제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두 개의 물리량이 한꺼번에 나왔는데 이 새로운 물리량들은 벡터량인지 스칼라량인지 구분해야 되죠. 벡터일 것 같아요. 스칼라, 방향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방향을 항상 얘기해야 되는 벡터량입니다. 대답할 때 방향도 얘기를 해야 되고 연산할 때도 방향에 주의해서 연산을 해야 되고 뭐 그러는 것들이에요. 얘네들은 그러면 어떻게 구하라고 정의가 되느냐. 항상 수치값을 구하라 그러면 정의를 알아야 되죠. 운동량은 어떤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의 그 질량을 곱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라는 단위를 쓸 겁니다. 단위가 좀 괴상하게 생겼죠. 충격량은 뭐냐? 뭔가 충격 빡 받은 것 같은 느낌이잖아. 그래서 힘이 가해지면 충격량을 구할 수 있어요. 그 힘이 몇 초 동안 가해졌냐? 힘 곱하기 시간 그러면 되겠습니다. 단위는 뉴턴 세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둘 다 방향을 고려하면서 확인해야 되는 그런 벡터량이다 라고 한다면 바로 49쪽에 보면은 물체 A, B, C, D 네 물체가 각각 화살표 방향으로 이런 속력으로 움직인다라는 게 나왔는데 A, B, C, D 중에서 운동량이 같은 물체는 누구랑 누구게요? 물어봤네요. 자, 운동량이 얼마냐라 그러면은 질량 곱하기 속도 하면 되니까 A의 운동량 아래로 10, B 위로 10 kg/s, C 오른쪽으로 10 kg/s, D 5, 2 하니까 10 kg/s 오른쪽으로 라고 나오는데 운동량이 같은 것은 누구랑 누구니? 그러면은 C하고 D예요 라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방향까지 똑같아야 운동량이 두 물체가 똑같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물어보다 보면은 네 물체 중에서 운동량의 크기가 같은 것들끼리 모아보세요 그랬습니다. 그랬을 땐 모두 다 각자 10kg/s로 운동량들의 크기는 다 똑같다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는 거고요. 다음으로 충격량 그랬는데 충격량도 벡터량으로서 어떤 물체가 1kg인데 10N을 5초 동안 받았다 그러면은 이 물체가 이 힘에 의해서 받은 충격량은 오른쪽으로 50Ns 그러면 됩니다. 어떤 물체가 100kg인데 10N을 5초 동안 받았다 그러면은 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오른쪽으로 50Ns 그러면 돼요. 똑같죠? 충격량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는 그 질량이나 속도, 가속도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힘, 시간 그렇구나 라고 하면 된다고. 그냥 그런 겁니다. 그런데 충격량을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는 사실은 특수한 경우고 충격량은 이렇게 구해요. 어떤 물체가 1kg짜리인데 1초 동안 10N 받다가 다음에 1초 동안 20N 받다가 다음에 1초 동안은 1N 받다가 다음에 또 1초 동안은 100N 받고 막 이런 식으로 어떤 물체가 힘을 받다가 살살 받다가 또 받다가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은 방향으로 또는 어떤 특정한 힘을 크기가 달라지면서 받았을 때에는 시간에 따라서 몇 초 때 몇 뉴턴의 힘을 받았느냐라는 걸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그랬을 때 힘이 이렇게 받다가 이렇게 받다가 이렇게 받다가 이렇게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래프가 나왔으면 시간에 대한 물체가 받은 힘 그래프를 밑면적을 구해주면 이게 충격량이다 라고 할 거예요. 이게 충격량이다 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마침 시간에 대한 힘이 가해지는 양상이 일정한 크기로 쭉 몇 초 동안 예를 들어서 10N으로 5초 동안 가해졌다. 크기는 안 변했다라 그러면은
그러면 이것도 원칙, 밑넓이를 구해야 돼요. 밑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밑넓이가 사각형 넓이로 나오니까 그럴 때는 힘 곱하기 시간 하면 되는구나 라고 약식으로 이렇게 공식으로 써놓은 거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일반적으로는 시간에 따라 힘이 가해지는 그 크기, 그래프를 그려서 면적을 구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충격량이다. 다음, 그런 충격량을 구했을 때 어떤 물체가 받는 힘이 예를 들어서 점점 커지다가 작아지는 뭐 이런 양상을 띄어서 충격량이 뭐 구하기 힘들 땐 그냥 이게 그냥 충격량이야 말만 해도 되는데 어떻게 해서 면적을 구해봤더니 예를 들면 그게 50N/s 면적이 이렇게 나왔대요. 5초 동안.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지금 상황에서의 변하는 힘에 의한 특정 충격량을 같은 시간 동안 일정한 크기로 받았다면 그래도 똑같은 면적, 충격량이 될 수 있을 그런 힘도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요. 그 힘의 크기를 우리는 평균 충격력이라고 부릅니다. 이 평균 충격력이 뭐 탄성력일지, 뭐 장력일지, 수직항력일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특정 힘이 충격량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한 힘으로 같은 충격량을 같은 시간 동안에 가할 수 있을 힘의 크기다라고 이렇게 환산해서 구해줄 힘을 평균 충격력이라고 하면서 당연히 평균 충격력은 받은 총 충격량을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50N를 5초 동안 받았다 그러면 평균 충격력이 10N이다. 적당한 방향으로 10N이다. 뭐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문자들 새로 나온 물리량의 정의를 알아봤는데 이것들의 관계가 있어요. 첫 번째 관계를 알아보자면 어떤 물체가 받은 충격량이 그 물체의 운동량 변화가 된다라고 할 겁니다. 어떤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해당 물체의 운동량 변화가 된다라고 쓸 거예요. 뒤에 예제 연습 문제로 좀 풀어볼 거고요. 두 번째, 이들과 관련해서 문제가 이런 게 자주 나옵니다. 두 물체가 충돌하는 경우에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보존된다. 운동량의 합은 일정하다, 보존된다, 충돌할 땐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 속도나 이런 것들도 알아낼 수 있는데 이것을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그래요. 자, 운동량 보존 법칙과 두 물체가 받은 특정 물체가 받은 충격량과 그에 의한 운동량 변화의 관계를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러면 문제 잠깐 풀어볼게요. 50쪽의 예제 2번입니다. 50쪽의 예제 2번은 최초 상황이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2kg짜리 물체가 10m/s로 운동하는 게 일단 확인이 됐어요. 가속도나 변위 같은 건 지금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2kg짜리가 이렇게 슝 가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1번 2초 후에 다시 봤더니 물체가 어디선가 4m/s로 운동하고 있는 걸 2m/s로 운동하는 걸 다시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물어봅니다. 이렇다가 2초 후에 이와 같은 상황이 관측이 됐다면 1번 물체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일까요? 두 번째, 물체가 받은 평균 충격력 가해진 평균 힘은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각자 대답할 수 있겠어요? 물체 2kg짜리 10m/s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는 운동량이 최초의 P0라고 합시다. 최초 운동량이 오른쪽 방향으로 20kg/m/s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2초 후에 봤더니 운동량이 오른쪽으로, 방향은 오른쪽으로 4kg/m/s로 변했다.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는
오른쪽으로 20짜리가 오른쪽으로 4로 변하려면 왼쪽으로 16만큼이 왼쪽으로 16kg/m가 운동량 변화였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나는 여기서 어차피 오른쪽 왼쪽만 나오니까 최초 운동량을 플러스 20, 나중 운동량을 플러스 4라고 한 다음에 그러는 동안에 운동량 변화가 마이너스 16kg/m다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단 오른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부호를 정했을 때 다음 그렇다면 물체가 2초 동안 운동량 변화가 왼쪽으로 16이었었다면 그러면 그게 2초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일 것이고 그렇다면 적당한 힘을 2초 동안 잘 받아서 충격량이 왼쪽으로 16 또는 마이너스 16이라고 나왔었다면 물체의 평균 충격력은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보네요. 그러면 왼쪽으로 8N 내지는 마이너스 8N 왼쪽은 마이너스라고 부호를 쓰자라고 한다면 이렇게도 쓸 수 있겠습니다. 뭐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황 보고 물체의 속도 변화 곱하기 질량이라고도 할 수 있을 운동량 변화를 계산해봐라. 그리고 운동량 변화는 그게 받았을 충격량이다 라고 환산한 다음에 평균 충격력의 크기와 방향도 알아봐라. 뭐 그런 식으로 푸는 문제였다 하겠습니다. 밑에 나오는 괄호 3번 문제까지는 굳이 풀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 최초 상황에서 1번 생략하고 2번처럼 5초 만에 됐다라고 한다면은 또 물어보는 거 어떻게 될까? 이것도 여러분 풀어보시고요. 예제 3번은 그냥 확인만 해봅시다. 다음의 경우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을 연산하는 거 연습 빨리 해보자 라는 건데 1번 2kg짜리 오른쪽 5m/s 5kg짜리 오른쪽 10m/s 운동하고 있을 때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을 구해봐라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10, 오른쪽으로 50 더하니까 오른쪽으로 60kg/m가 현재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 되겠습니다. 2번은 어때요? 1번하고 다르게 5kg짜리가 왼쪽으로 10m/s로 움직이고 있네요. 그럴 때에는 오른쪽으로 10과 왼쪽으로 50을 더해야 되니까 합이 왼쪽으로 40kg/m라고 하거나 오른쪽을 플러스로 한다면 마이너스 40kg/m요. 이런 식으로 부호로 표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3번은 2번하고 똑같은 문제인데 이런 경우도 우리는 운동량의 합을 구할 수 있어요. 뭐냐면 2번에서는 두 물체가 오른쪽 왼쪽으로 한 직선상에서 운동하고 1번, 2번은 그러는 경우였는데 3번은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으로 가는데 둘이 직선상에서 굳이 이동하지 않더라도 운동량의 합은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거 그냥 구해라 그러면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거의 예시라고 보면 되겠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4번, 예제 4번 52쪽부터 나오는 예제 4번 괄호 1, 2, 3, 4, 5, 6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여기에는 두 물체가 이렇게 이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충돌이 일어난대요. 그랬더니 특정 물체는 이런 속도로 움직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운동한대요가 대충 나와 있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 예제 4번에 괄호 1, 3, 4번 우선적으로 풀어봅시다. 충돌 나왔으면 운동량 보존 법칙을 그대로 써서 구하는 거다 하면 되겠어요. 1, 3, 4번 풀어봅니다. 자, 여기서는 일과 에너지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항상 얘기하는 건데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일, 뭐 일하느라고 수고했다. 야, 너 일하러 안 나가냐? 뭐 일상생활에서 얘기하는 일이라는 용어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또한 에너지가 다다랐다. 에너지 충전을 하자. 뭐 이런 말들도 많이 하는데 거기서 쓰는 용어들하고 물리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차이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얘기할 정의대로만 따라서 이렇게 계산한 값을 구해라 라고만 이해를 하세요. 이렇게 일을 했으면 에너지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일상생활에서의 느낌 같은 그런 것들은 다 지워버리자. 자, 일, 영어로 work라고 해서 W로 표시할 겁니다. 일은 어떻게 구하냐? fs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F는 물체에 가해지는 힘, S는 그래서 물체가 이동한 변이에요. 힘과 변이 둘 다 벡터량이니까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대해서 사이각을 세타라고 하면은 거기에다가 두 크기의 세타, 코사인 값으로 해서 한 번 더 곱해주자. 이렇게 하는 게 이 일의 정의가 됩니다. 간단합니다. 어떤 물체가 예를 들어서 10kg짜리인데 오른쪽으로 20N의 힘을 받으면서 오른쪽으로 10m 이동을 했어요. 그러는 동안 변이가 10m예요. 그러는 동안 물체가 20N에 의해서 받은 일은 얼마냐라 그러면은 20 곱하기 10 그러면 돼요. 곱하기 코사인 세타 할 건데 힘이 오른쪽, 변이도 오른쪽, 둘 사이의 각도는 0도. 그러면 코사인 제로 곱하면 되는데 코사인 0이 얼마예요? 코사인 0? 1이죠.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이 힘에 의해서 이를 200줄 받았다. 단위는 줄 단위 이렇게 쓸 겁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자, 계속합니다. 역시 10kg짜리 물체예요. 물체가 오른쪽으로 20N의 힘을 받았습니다. 물체가 오른쪽으로 15m 갔다가 5m만큼을 돌아왔어요. 그래서 총 20m의 이동 거리를 가졌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 물체가 20N에서 받은 일은 몇 줄? 20 곱하기 변이를 곱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15, 5 한 거에서 여기 왔으면은 변이는 10m네 라고 해야지 되니까 우리 첫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죠? 15m 갔다가 5m 돌아오면 변이는 20m, 5m 이런 거 아니고 10m만큼 해서 20 곱하기 10 한 다음에 그 변이가 오른쪽으로 정확하게 오른쪽으로니까 힘의 방향과 사이각이 0도라서 코사인 세타, 코사인 제로 1 또 200줄입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자, 조금 더 응용해 볼까요? 어떤 물체가 10kg짜리인데 질량은 사실 페이크예요. 질량 계속 써주긴 하는데 페이크입니다. 어떤 물체가 이런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20N을 받으면서 20N을 받기는 받는데 물체가 이렇게 5m 갔어요. 그 다음에 완전히 거꾸로 쭉 와가지고 10m를 되돌아와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러는 동안에 20N에 의한 이 일은 몇 줄일까요? 그러면은 일단 힘 20 크기 써주고요. 여기서 5m 갔다가 10m 돌아오면 변이는 이쪽으로 5m죠. 변이는 5m니까 곱하기 5 한 다음에 힘의 방향은 저쪽, 변이의 방향은 완전 이렇게 갔다가 그대로 이렇게 왔으면 추초 지점에서 완전 반대 방향으로 5m 그러니까 이거하고 요거 사이의 각도는 몇 도? 180도 파이 라디안 써야 돼요. 그래서 코사인 180도 얼마? 마이너스 1 해서 곱하기 마이너스 1 하니까 마이너스 100줄 이렇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냥 예시를 보여준 거예요. 아니면 역시 이번엔 물체 100kg짜리 하자. 100kg짜리에 내가 완전 윗방향으로 20N을 계속 가하고는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물체가 완전히 오른쪽으로 10m를 갔습니다. 여기까지 갔어요. 자, 위로 20N이 가해졌는데 오른쪽으로 10m를 간 이건 뭐 어디 갔다 오고 이런 것까지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 20N이 물체한 이 일은 몇 줄? 0줄입니다. 20 곱하기 10, 200 곱하기 위쪽으로 가해지는 힘, 물체의 변이는 이런 방향이다. 둘 사이의 각도는 90도. 그러면 코사인 90, 0 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이든 10m든 됐고 곱하기 0 될 거라서 0줄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조금은 알아보고 중학교 때 어느 정도 또 알아보든지 통합과학에서도 얘기하는 물체가 내가 힘을 가했는데 이렇게 움직였을 때 책가방을 내가 들고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쭉 걸어갔더니 내가 책가방에 대해서 한 일은 0줄이다. 아, 이상하네. 내가 되게 무거운 거 들고 열심히 갔는데 나보고 0줄의 일을 했대. 아, 이상한데 하는 그런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와 유사한 상황이기는 한데 됐고 그냥 일을 구해라. 여러분들이 아, 힘들어. 내가 이만큼 짐을 옮겼어. 그러면 내가 이 정도 일을 했다고 봐야지. 그런 느낌 다 지우고 F, S, 코사인 세타 이렇게 계산한 값을 1이라고 칭하자라고 하는 정의만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면은 0줄 나오는 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은 이런 식으로 구한다라는 거 하나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 이제 에너지로 갈 건데 에너지는 종류 자체가 되게 많아요.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고 역학적 에너지에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있고 그 외에도 아예 역학적 에너지 말고 열 에너지, 빛 에너지, 화학 에너지, 핵 에너지 뭐 이런 에너지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에너지 중에 역학적 에너지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를 구성하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도 부르죠. 중학교 때까지는 위치 에너지라는 말을 많이 쓰는 편인데 고등학교 교과서부터는 포텐셜 에너지라고 아예 교과서에서 그 용어를 더 많이 사용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요거 있고 요거 있고 요거 두 개는 요거는 그냥 더하면 역학적 에너지다라고 부르는 거다. 이게 그래서 별도의 에너지라고 얘기하기 힘들어요. 그냥 이거 합이다라고 부를 거예요. 이렇게 하긴 할 건데 잠깐만 계속 공식 나오기 전에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이것들이 연산할 때 대답할 때 방향 얘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벡터량인지 스칼라량인지 구분해야 되죠. 자, 둘 다 벡터량 스칼라량 둘 다 스칼라량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잠깐 앞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아까 전에 49쪽에 A, B, C, D 네 물체 있었습니다. A, B, C 모두 1kg이었었고요. D는 2kg이었는데 운동을 이런 식으로 10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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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m/s로 운동하고 있었죠. 이것들에 대해서 자, 4개의 물체 중에 운동 에너지가 같은 것들은 누구? 운동 에너지가 똑같은 애들은 누구? A, B, C가 2분의 1 질량 1kg 곱하기 속도 제곱 해서 50줄로서 얘네 셋이 운동 에너지가 똑같아요. 아래로 50줄, 위로 50줄, 오른쪽으로 50줄 그런 거 아닙니다. 50줄 똑같고 얘는 달라요. 얘는 2분의 1 질량 2 곱하기 5 속도의 제곱 25 그러니까 얘는 운동 에너지가 25줄이라서 그냥 나머지와 다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여기 A와 B의 운동 에너지의 합은 몇 줄일까요? A와 B의 운동 에너지 얘네 둘의 합은 몇 줄일까요? 요거 100줄입니다. 왜? 얘는 아래로 50줄, 얘는 위로 50줄 그러면 0 되는 게 아니라 얘 그냥 50줄 더하면 100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는 스칼라량이니까 연산할 때도 방향을 고려하지 않으면서 그냥 숫자만 더하게 된다. 자, 여기서 식을 벌써 써버렸는데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냐? 특정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그냥 2분의 1은 그냥 갖다 쓰는 거고요.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 단위는 줄 단위 이렇게 씁니다. 자,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는 할 말이 워낙 많기는 한데 일단은 포텐셜 에너지는 mgh 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자, 사실은 이거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특히 지표면 근처에서의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고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 2분의 kx 제곱
줄, 뭐 이런 것도 또 문제에 따라서는 다룰 텐데 요거는 좀 뒤에 다뤄보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별말 없을 때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는 걸로 하자.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물체가 3개 있습니다. 여기 그림상에서는 여기 문제로는 안 나왔는데 물체가 3개 나올 텐데요. 자, 하나는 1kg짜리 물체가 지면으로부터 10m 떨어진 지점에서 순간적으로 정지해 있어요. 1kg짜리 물체가 지면에 대해서 10m 떨어진 데에서 아래로 5m/s로 운동하고 있어요. 1kg짜리 물체가 오른쪽으로 5m/s로 운동하고 있어요. 여기는 10m 높이 지점이에요. 자, A, B, C 세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각각 몇 줄? 운동 에너지래네. 포텐셜 에너지는 각각 몇 줄?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몇 줄? 우리 중력과 속도는 10m/s 제곱, G는 10 대입할 겁니다. A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는 몇 줄? 1 곱하기 m, G 곱하기 10m 해서 100줄이에요. B는 포텐셜 에너지가 100줄, 얘도 100줄. 뭐 이렇게 구해라 라고 했으면은 중력과 속도와 질량 그리고 높이만 보면 되지 이것들의 현재 운동 방향, 빠르기, 속력 이런 거는 생각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그냥 현재 뭘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페이크인 것들은 빼고 요걸로 이렇게 계산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게 일과 에너지, 특히 역학적 에너지 중에 운동 에너지와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는 방식이었다. 요거 아시면 되겠고 우리 59쪽에서 정리된 거 보면은 이 일이란 fs 코사인 세타다라고 하면서 s만큼의 변위, 이동거리 아닙니다. 변위가 있을 때 F에 의한 힘은 2를 fs 코사인 세타 줄만큼 물체에게 한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mgh다. 중간에 잠깐 나와 있죠.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뒤에 가서 다른 문제 풀면서 이제 차차 더 알아보고 한꺼번에 하긴 좀 어렵습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그냥 2개 더한 거다. 식으로 굳이 표현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2분의 1 mv제곱 더하기 mgh다 라고 놓을 수 있다는 거. 요게 일단 일과 에너지 공식 정리이다 하겠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우리는 왜 같이 배우느냐. 앞에서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둘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일 에너지 정리라고 합시다. 일과 에너지에 관한 정리가 있어서 둘을 한꺼번에 배우는 건데요. 어떻게 되냐면 물체가 받은 일만큼 그 물체의 에너지가 변한다라고 둘 겁니다. 앞에서 뭐 했던 거랑 비슷한 느낌이 나기도 하네요. 앞에서는 물체가 받은 충격량만큼 운동량이 변한다라는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일만큼 물체가 힘받았을 때 일만큼 에너지가 변한다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단순하게 이렇게만 하면 조금 그렇고 이 일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상세한 설명과 함께 어떤 에너지가 변하는지 에너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이 일을 구했을 때 그 값은 무슨 에너지의 변화량으로 되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61쪽 예제 1번을 좀 볼게요. 61쪽 예제 1번에 물체가 힘을 받으면서 10초 동안 운동하는 것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5kg짜리 물체고요. 물체가 F1 오른쪽으로 20N의 힘을 받고 F2 오른쪽으로 3N의 힘을 받고 F3 왼쪽으로 8N의 힘을 또한 받고 있으면서 결국에는 10초 동안 운동을 했다라고 할 겁니다. 처음엔 정지해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동을 하게 될 텐데 자, 이렇게 될 때 이런 힘들이 꾸준히 가해진다고 합시다. 세 개의 힘이 꾸준히 가해진다? 아니, 원래 중력도 받잖아. 중력 아래로
50N도 받잖아요. 수직항력도 받을 텐데 수직항력 위쪽으로 지면에 의해서 50N 받아서 좌우 방향 운동만 할 거다라는 것도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물체가 받는 힘 정리하고 다 쓰는 거 많이 하던 거죠. 자, 좌우 방향으로 이런 힘들 가해지긴 하는데 이때 우리는 이 상황에서 물체가 10초 동안 변이가 얼마일지 한번 구해보고 싶어요. 자, 요거는 앞에 내용들 좀 복습이기도 한데 이렇게 봅니다. 5개의 힘을 받으면서 중력 수직항력은 상쇄되고요. R자 힘이 오른쪽으로 15N이죠. 지금 우리가 크기를 모르는 힘은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23, 8N 이런 식으로 가해질 때 R자 힘은 오른쪽으로 15N이라고 하자. 그러면 가속도는 물체의 가속도는 5kg짜리가 오른쪽으로 15N 받으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3m/s 제곱일 거고 그러면 정지해 있던 게 3m/s 제곱 가속도로 10초 동안 힘을 받으면 최종적으로는 30m/s가 돼 있을 거고요. 0에서 3 곱하기 10, 30만큼 속도 증가한 상태가 될 텐데 힘이 꾸준히 계속 가해진다면 물체가 받을 힘들 가속도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평균 속도가 0, 30 더해서 절반 15m/s 나오겠다. 앞에 했던 거 복습이기도 한데 이런 것들이 뒤에서도 계속 나오니까 합쳐져서 나오니까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이제 평균 속도, 등가속도 운동하면서 평균 속도 15m/s로 10초 동안에 갔을 거리는 변이 오른쪽으로 150m만큼 맞겠다라고 알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으면 이제 61쪽에 물어보는 것처럼 변이, 물체의 속도 변화 30m/s만큼 이런 것도 했는데 자,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알고 싶은 거는 물체가 받은 E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물체가 받은 E를 구하고 싶다. 그랬을 때 물체가 받은 E를 어떻게 구하느냐? 저렇게 구하면 돼요. 근데 힘이 여러 개 나오고 있을 때는 힘을 여러 개, 하나만 있을 때는 그냥 별 의심 없이 구하면 되는데 F에서 코사인 세타 다양한 힘을 여러 개 받으면서 가고 있을 때에는 그 힘의 종류에 무관하게 전기력, 장력, 탄성력, 수직항력 다 그냥 됐고요. 어쨌든 힘들에 의한 이 일은 힘별로 각각 구할 수 있습니다. F1이 물체 한 일, F2가, 3가 중력이 한 일, 수직항력이 한 일 이런 것들을 야 이것도 구해 저것도 구해 야 요것만 구해 하는 식으로 이렇게 각각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 삼아 여러분들 이거 구해 볼게요. F1에 의한 일은 몇 줄? 변이 10초 동안 150m 나온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F1 오른쪽으로 20N에 의한 이 일은 플러스 3000줄 되겠어요? 그죠? 20 곱하기 150 곱하기 코사인 0, 1 해가지고 플러스 3000줄. F2에 의한 일은 곱하면 되죠. 오른쪽으로 3N, 오른쪽으로 150m의 변이, 사이값 0. 그러면은 플러스 450줄이죠. F3에 의한 이 일은 딴 거 신경 쓰지 마세요. F3라는 것이 정의에 의해서 공식 따라 일을 얼만큼 하느냐 하는 거죠. F3 8N으로 물체가 힘을 받는데 완전 오른쪽으로 150m 갔다. 사이각이 180도다 라고 그러면 코사인 180도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8 곱하기 150, 1250줄 하면 되겠네요. 1200줄 하면 되겠네요. 잘못했네. 1200 하면 되겠네요. 중력이 한 일도 구할 수 있어요. 중력이라고 뭐 별거냐. 그냥 힘 중에 하나입니다. 중력이 한 일은 몇 줄?
중력은 아래로 가해지는데 물체는 오른쪽으로 가니까 원래는 50 곱하기 150 곱하기 했었어야 되는데 곱하기 코사인 90 하니까 어차피 0줄 되는 거죠. 수직항력이 하는 일도 변위와 수직항 사이 각도가 90도니까 또 0줄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만 구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힘들 여러 개 가해질 때는 내가 조건에 따라서 특정 힘들의 합력이 한 일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F1과 F2가 한 일만 얘들의 합력이 한 일만 구해보자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해보라니까 하면 되지 뭐 하면 돼요. 오른쪽으로 20, 오른쪽으로 3뉴턴 23뉴턴 오른쪽으로 가해지는 것에 의해 오른쪽으로의 변이 150m 나온 거 요거 같은 방향이니까 곱셈만 하면 되죠. 450 3450줄 또는 F2와 F3가 한 일을 한번 구해보자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뭐 하면 됩니다. F2와 F3의 합력이 한 일 그러면은 둘의 합력은 왼쪽으로 5뉴턴 물체의 변이는 오른쪽으로 150m 사이각 180도 그러면은 F2와 F3의 합력이 물체에 대해서 한 일은 마이너스 750줄 되나요? 마이너스 750줄 뭐 이런 식으로 구하면 돼요. 당연히 F1, 2 중력이 한 일, F2, 3 수직항력이 한 일, 1, 2, 3 중력이 한 일 얘네들만 보고 쟤네들만 보고 어떻게 이렇게 모아가지고 원하는 힘들이 해준 일만 다 더하기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개의 힘이 가질 때는 특정 힘들이 한 일만 뽑아서 얘네들 것만 얘가 한 일만 이렇게 골라서 구할 수 있는데 자 가만 보니까 F1과 2 오른쪽으로 24뉴턴이 한 일 구하라 그랬더니 얼마야? F1이 한 일, 2가 한 일의 합이죠. F2, 3 왼쪽으로 5뉴턴이 한 일 구했는데 이게 뭐야? F2가 한 일과 F3가 한 일의 그냥 합이죠. 마이너스 750. 이렇게 해서 우리는 2를 구할 때 여러 힘이 가해질 때는 힘들별로 각각 한 2를 구할 수도 있고요. 합력의 한 일을 구할 수도 있는데 합력의 한 일은 진짜로 힘 합해서 벡터 합성해서 fs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하지 않고 힘들이 한 2를 합할 수도 있다. 각자의 힘들을 따로 2를 얼만큼 했는지 다 구했다면 그러면 그 일들의 합으로서도 구할 수 있다. F1과 F3 둘이서 한 일은 얼마일까? 그러면은 플러스 1800줄이요.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할 수도 있다고요. F2와 중력이 한 일, F2와 중력의 합력이 한 일 그러면은 450줄이요. 이러면 되는 거고. 이 일은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이를 이렇게 여러 개의 힘이 가해질 때도 알 수 있을 때 그러면 일 에너지 정리가 약간 자세하게 설명이 돼요. 자, 여러분 요거 별거 아니긴 한데 뭐 딱 보면은 그렇구나 할 수 있는 거긴 한데 외우기가 까다롭진 않지만 요거 이렇게 봅니다. 일 에너지 정리 어떤 물체가 받은 이 일이 어떤 에너지를 변화시키느냐 어떤 에너지 변화와 같냐 물체에 가해진 모든 힘에 의한 알짜 힘이 해준 일 그것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와 같아요. 이 K 그럼 운동 에너지입니다. 운동 에너지의 변화를 찾아봐라 그랬을 때는 물체가 받은 힘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정확하게 구해서 합력이 한 일을 구해야 돼요. 다음, 요거는 좀 그런데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마이너스 중력이 한 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요거는 한번 예시를 조금만 보면서 설명할 필요가 있겠어요. 다시 보자. 자, 예를 들어 여기 2kg짜리 물체가 지면으로부터 10m 지점에 있습니다. 포텐셜 에너지 얼마니? 중력 가속도는 10이에요. 포텐셜 에너지 얼마니? 200줄이죠.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mgh, mg는 10 곱하기 h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물체가 내려갈 거예요. 지면으로부터 3m 지점까지 내려갈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나중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 나중 포텐셜 에너지는 60줄 하면 되겠죠. mgh 그냥 하면 됩니다. 자, 10m 지점에서 3m 지점으로 내려오는 동안에 포텐셜 에너지 변화는 얼마? 포텐셜 변화는 얼마만큼? 200이 60이 됐다라고 봐야 돼요. 그냥 200하고 60의 차이가 아니라 200이 60이 되는 과정에서는 포텐셜의 변화는 마이너스 140줄이다 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40줄. 그런데 물체가 여기다가 내려오는 매 순간 다른 건 모르겠는데 물체에는 아래로 20N의 중력은 항상 가해지죠. 그럴 때 물체가 받을 중력에 의해 물체가 받은 일은 몇 줄이냐 물어볼 거예요. 중력에 의한 일은 몇 줄? 원칙대로 갑니다. 특이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아래로 20N이라는 중력이 아래로 7m 내려가는 동안 7m 가는 동안 한 일은 같은 방향이네. 그럼 얼마? 플러스 140줄 되겠죠? 이런 뜻입니다. 중력이 한 일이 플러스 140일 때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140줄이다. 이런 관계에 있다고. 이런 관계에 있다고.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는 중력이 한 일이라는 것에 값에 부호를 마이너스 한번 곱해준 만큼이 된다라고 하자. 자, 요거는 좀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요. 중요한 건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는 일로서 어떻게 표현될까 하는 겁니다.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는 얼마?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니까 이것의 변화는 요거 변화 더하기 요거 변화. 요것은 요거 변화 더하기 요거 변화. 해주면 되겠네. 이건 저거면 요거는 역학적인 변화는 이거 더한 거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에다가는 중력이 해준 일도 다 포함해서 모든 힘이 해준 일의 양, 거기에다가 중력이 한 일에 마이너스 부호 붙인 것을 또 더해라 라는 거는 거기서 중력만 도로 빼내라 라는 거죠. 중력이 한 일은 지금 빠져 계세요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말로 표현하면 물체가 받은 힘 중에 중력을 제외한 나머지 힘들이 물체에 해준 일의 양, 이것을 역학적 에너지 변화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력이 일을 0줄 했든 아예 그냥 안 했든 중력이 가해지든 말았든 됐고요. 중력이 만약에 있다면 그냥 생략, 이거 구할 때는 없는 척, 없는 건 아닌데 생략, 뭐 상쇄됐거나 그런 거라도 뭐 아무 상관없고요. 그냥
빼놓고 나머지 힘들이 해준 일 해서 구하면 된다. 이게 60쪽의 표에 나오는 60쪽 박스 안의 표에서 설명하는 것을 좀 느려서 설명을 한 겁니다. 2일 에너지 정리, 물체가 2를 받으면 그만큼 에너지가 변한다. 물체가 받은 모든 일의 총합은 운동에너지 변화라고 되고요. 중력이 한 일에 마이너스 부호 붙인 것은 포텐셜 에너지 변화. 물체의 외력이 한 일이 역학적 에너지 변화가 되는데 여기서 외력이란 물체가 받는 힘 중 중력을 제외한 힘이다. 중력을 제외한 나머지 힘들을 가리켜 외력이다 라고 그냥 통칭하자 라고 쓴 겁니다. 자, 그래서 2일 에너지 정리가 이런 식으로 되기는 하는데 요거 하나 더 보고 가야 돼요. 어쨌든 어떻게 구한 2일 값만큼 에너지는 변하긴 하는데 그렇긴 하는데 우리는 잠깐만 이런 말을 내가 어디서 배워서 알고 있는데 일과 에너지, 운동량, 충격량, 2일 에너지 정리, 2일만큼 에너지가 변한다. 물체가 받은 충격량만큼 운동량이 변한다. 운동량 보존 법칙 했던 것처럼 여기서 또 뭔가 보존 법칙 이게 또 쌍이 딱 맞네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법칙이라는 거죠. 그런데 방금 전에 설명 들은 걸 듣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말을 또 들으니까 뭔가 이상해. 안 이상하니? 나만 이상하니? 방금 전까지 무슨 얘기했어요? 에너지 변화가 일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봤습니다. 그 중에는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도 있었죠. 그랬는데 여기 와서 대뜸 역학적 에너지는 안 변해 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건 뭐니? 자, 이상한 걸 한 게 아니라 물리에서 내가 지금 기억하기로 거의 유일하게 대놓고 법칙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법칙이 아닌 법칙이 요거예요. 물리에서 법칙 그러면은 항상 이래. 이렇다고 봐야 돼. 이 예외는 이상한 일이야. 뭐 그래서는 안 돼. 뭐 이렇다고 봐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가 있을 뿐이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경우, 문제가 있을 때가 있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안 될 때도 있다라는 게 원래 맞는 말입니다. 역학적 에너지 막 변해요. 그런데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0인 경우가 문제 풀다 보면은 은근히 되게 많이 나와요. 보존되는, 변하지 않는 경우가 꽤 자주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럴 때를 가리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르면 이라고 말을 하는 것 뿐인 거다. 그렇다는 겁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도 통합과학 공부할 때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뭔가 착각을 할 수 있어서 그러는데 충격받지 마시고요.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원래 안 되기도 한다. 근데 보존된다 치고 하는 경우가 워낙에 많다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경우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제로인 경우는 그러면 언제냐라고 그랬을 때 자, 이런 경우도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봤는데 그냥 물체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어. 자유낙하. 물론 공기저항은 없어야 됩니다. 처음에 속도가 제로부터 시작할 필요도 없어요. 일단 던져놓고 지금부터 자유낙하.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 내가 물체를 하늘로 던져도 괜찮아요. 어려운 말로 연직 투상 운동이라고 합니다. 연직 방향으로 던져서 올라가는 운동, 연직 투상 운동 할 경우 비스듬하게 던져도 괜찮아요. 비스듬하게 던져서 포물선 운동하는 경우
비스듬하게 아랫방향으로 내리 꽂아서 어쨌든 포물선 운동하는 거 이런 거 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면서 내려가고 올라가고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올라가다 내려가고 휘어서 내려가고 이렇게 할 겁니다. 공기저항 없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여기 탁탁탁탁탁 일부러 막 툭툭툭 쳐주는 거 이런 거 없으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될 겁니다. 또는 공기저항과 마찰 없이 빗면에서 미끄러져 내려가는 경우 뿅 던져가지고 올라가는 경우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내내 매 순간 특별히 다른 힘을 더 가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런 속도만 주고 잘 미끄러져 내려갔어요. 공기저항하고 마찰은 없습니다. 라고 할 때는 역학적인 보존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이 빗면이 요렇게 꺾여서 연속적으로 꺾여 있으면 그게 공면이죠. 물체가 어쨌든 마찰과 공기저항은 없는데 여기 왔다가 또 이렇게 부드럽게 꺾이면서 이렇게 가는 매 순간순간에도 역학적 에너지는 계속 일정할 거다. 속도가 빨라지고 느려지면서 운동 에너지 변할 겁니다. 높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포텐셜 에너지도 계속 변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합인 역학적 에너지는 특별히 내가 밀어주거나 여기에 마찰이 있거나 또 다른 힘을 억지로 가해주지 않으면 공기저항 마찰이 없으면 계속 보존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가고 올라가다 내려오고 뭐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이런 케이스가 일단은 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용어를 또 사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몇 문제 보면서 요 내용들 적용을 할 건데, 자, 여기 나오는 문제들은 결코 아주 대단히 희한한 개념, 이해 자체가 너무 어려운 거 이런 건 아닌데 문제에서 표현을 약간 틀어주면은 여러분들이 잠깐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풀어보는 거니까 너무 이거 당연히 어렵겠지 생각하지 말고 하나하나 좀 봅시다. 먼저 65쪽에 61번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이렇게 있을 때 물체가 빗면에 있구나. 우린 맨날 하던 대로 중력, 수직항력, 알짜임 어떻게 봤는데 뭐 이렇게 되겠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바로 특정 물체가 빗면에서 마찰 공기저항 받거나 또 다른 힘 받지 않으면서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죠. 이 녀석 특정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일정할 겁니다. 이런 케이스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될 거다. 그러면은 이렇게 구하는 게 정석이에요. P에 있을 때 중간에 Q에 있을 때 계속 역학적 에너지 보존될 건데 P에 있을 때 역학적 에너지를 한번 구해보자. 그리고 Q에 있는 순간의 역학적 에너지도 구해보자. 이거 같다며 안 변한다며. 그러면 일단 각각 구해보자.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정지했으니까 잠깐만 질량을 모르잖아. 질량 모르면 M. 정지했으니까 운동 에너지 0. 포텐셜 에너지는 M, G, 라지 H. 높이가 라지 H니까. 됐어요. Q 지점 지날 때 역학적 에너지 구해봅시다. 질량은 M, 2분의 1, 운동 에너지 M, 속력 몰라요. V 제곱. 포텐셜 에너지 M, G, H, 스몰 h. 이게 각각 지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뭐 이렇게 구한 건데 이런 케이스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며. 아까 이렇게 구한 거나 지금 이렇게 구한 거나 같은 상황이라고 믿고 갑니다. 공기저항 없이 자유낙하, 연직투상운동, 미끄러져 내려가는 공면상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역학적 에너지 다 이런 것들은 보존된다 그랬어요. 이상한 힘이 하나 더 등장, 요를 이렇게 밀고 있다 이런 것만 없으면 됩니다. 갖다 라고 놓으니까 양변에서 M 다 지워지네요. V를 구하고 싶으니까 이항하하면 G 곱하기 H, 라지 H 마이너스 스몰 H는 2분의 1 V제곱이네요.
2 하면 V제곱이네요. 양변 루트 씌우면 저 지점에서의 속력은 루트 2G 라지 H 마이너스 H 이렇게 표현이 되겠다. 요거 골라주면 되는 거죠. 2번이네요. 루트 안에 뭐가 들어갔냐, 뭐 숫자 어떻게 했냐, 2가 빠졌냐, 들어갔냐, 뭐 괄호 안에 라지 H 스몰이 합이냐, 차냐, 뭐 이런 것들 주의해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61번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고스란히 쓰는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었고요. 자, 62번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봅니다. 요거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케이스 아니에요. 62번 문제에서는 우리 책에서는 평면상에 두 물체 A, B를 갖다 놓고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을 그려줬어요. 그랬는데 여기 칠판에다가는 A 물체, B 물체를 별도로 옆에서 바라본 그림을 좀 그려줬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경사가 져 있지 않은 평면이다. 그리고 다른 힘 더 이상 가해진 거 없다. 요걸 좀 더 나타내 봤는데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문제 풀면서 일에너지 파트가 까다로운 것 중에 하나는 특정 정보를 알려주다 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서 그래요. 앞에 61번 같은 경우에는 물체 질량 mkg을 안 가르쳐 줬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이거를 내가 이제 문자를 쓰겠지만 P점에서 Q점까지의 거리를 문제에서는 나타내 주질 않았어요. 그랬는데 어쨌거나 여기는 공기저항과 마찰은 없고요. 이번에는 질량은 알려줬네요. 1kg, 2kg. 그리고 물체들이 힘을 받아서 정지 상태로부터 오른쪽으로 힘을 받으니까 이 힘 없었으면 가만히 계속 있었을 텐데 쭉 가서 결국은 Q를 지나갈 것 같아요. 그럴 때 Q를 지나갈 때 속력이 VA, VB가 됐다 치자. 이런 것도 안 가르쳐줬죠. 그랬는데 S라고 변위를 나타내보자. 마지막 속력은 VA, VB라고 하자. 뭐 경우에 따라서는 가속도를 AA, AB라고 하자. 이런 것도 쓸 수 있을 텐데 일단 요 정도까지 나타내 봤습니다. 뭐는 내가 지금 문자로 나타내도 그렇지 않은지 요거 아는 것도 요령이에요. 그랬는데 문제들을 대충 보니까 일단 기억 F라는 힘이 62번에 A에 가해지는 힘도 F고 B에 가해지는 힘도 F인데 A와 B에 대해서 F라는 힘이 각각 한 일은 같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는 시키는 거 그대로 갑니다. 어떤 힘이 한 일의 정의 따라가면은 1km, 1km, 마지막 속도, 뭐 2km 이런 거 다 페이크고요. A의 A가 결국에는 Q까지 가는 동안에 해준 일의 양 Fs 코사인 세타가 1이니까 Fs 플러스 Fs 다음 F가 B에다가 해준 일의 양 F 아무튼 가기는 가 시간, 최종 속도 이런 거 평균 속도 이런 거 전혀 알 바 아닙니다. 정의 따서 Fs 똑같죠? 그래서 이건 그냥 같다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이고요. 니은 Q에 도달할 때 운동에너지 물어봤어요. 누가 더 클까요?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직접 구할 수도 있는데 일에너지 정리 문제를 요거를 문제에다가 적용하는 거 연습하는 거니까 이렇게 봅니다. 일에너지 정리에서 특정 물체의 운동에너지 변화는 물체가 받는 알짜 힘에 의한 일과 같다라고 하죠. 자, 저걸 계속 써야 됩니다. 우리는 문제 푸는 동안에. 자, 운동에너지를 구해라 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처음에 A가 정지해 있었기 때문에 처음 운동에너지는 0줄. 처음 질량이 어쨌건 간에 처음 운동에너지는 얘도 0줄. 그러면은 니은에서는 도달할 때의 운동에너지를 물어봤는데 최종 운동에너지 값을 물어봤는데 0에서부터 시작할 거니까 운동에너지 변화를 구하면 운동에너지 자체가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내가
중간고사에서 기말고사까지 점수가 20점 올랐어요. 그러면은 아니 그래서 기말고사 점수가 얼마냐고 그러면은 원래 70점인데 90점인데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만 20점 올랐어요. 그랬는데 기말고사 점수가 얼마게 했을 때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중간고사 점수가 빵점이에요. 그러면은 오른 만큼 기말고사 점수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운동에너지가 원래 0줄이었었으니까 최종 운동에너지를 A 거, B 거 구해라 했는데 그러면 변화량만 구해도 되겠구나. 변화량,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물체가 받은 합력에 의한 일만큼이겠구나. 이걸 구하면 되겠다. 자, 갑니다. A 물체가 오른쪽으로 가는 내내 받는 힘, 중력 10N, 수직항력 10N, 오른쪽으로 F. 됐어요. 이 힘이 다네요. 이 물체의 운동에너지 변화 합력에 의한 일. 위아래로 10N은 지우고 F가 합력이네. 그러면 뭐야? 운동에너지 변화가 FS네요. B도 다를 게 없죠. 중력이 20N, 수직항력이 20N, 오른쪽으로 F 받으면서 S라는 오른쪽으로의 변이를 가졌으면 합력 F네? B의 운동에너지 변화이자 B의 운동에너지 마지막 값 자체 FS는 해야 되겠네요. 도착할 때 두 물체의 운동에너지는 같아요. 동시에 도착하진 않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도착할 때끼리 운동에너지는 똑같다. FS라는 값으로 똑같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다음 디귿 Q에 도착할 때의 속력 VA와 VB는 어떠하냐라고 그랬습니다. VA와 VB는 어떠하냐? A의 질량이 1kg요. 속력이 VA가 됐다면 도착할 때의 운동에너지가 2분의 1kg VA 제곱이었어야 되기도 하다. B가 도착할 때의 운동에너지는 속도가 VB가 됐다면 2분의 1 2kg짜리가 VB라는 속도가 되었을 때 이렇게 되기도 해야 한다. 그런데 어떤 속도가 됐다 치고 그걸로 한번 구해본 운동에너지가 일 에너지 정리,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얻은 것이 같아야 된다면 VA 제곱이랑 2분의 1 VA 제곱하고 VB 제곱이 같아야 된다. VA 제곱과 VB 제곱이 요게 2대 1이어야 된다. VA 대 VB는 정확하게 구하기까지 해보면 루트 2대 1이어야 된다. 까지도 구할 수 있겠어요? 자, 이쪽이 은근히 뭔가 공식을 알았고 예제 문제도 풀어봤고 적용하는 거 이렇게 한다라는 것도 좀 보기는 봤는데 은근히 이게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은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나 하면서 멍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여기에서 개념들이 여러 가지를 조합해 내가 할 줄 알아야 되는 것들이 나오기도 하면서 기본 문제 자체가 응용 문제인 경우들이 많이 있으며 또한 문제 풀다 보면은 이미 일 에너지 여기 말고 저기 앞에서 등가속도 운동, 속도 변이, 시간에 대한 또는 위치에 대한 힘 그래서 이런 것들 구하고 요걸로 넘어갈 때 요거 대신 이걸 구해도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빨리 떠올려서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어려워요. 여기가 앞단원들의 총집합이라고 할 수 있을 그런 내용들이 한 문제 한 문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어렵게 느껴지긴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오늘 진도 나간 부분에서 운동량, 충격량 부분 연습 문제까지 다 풀어 오시고요. 일에너지 파트에서의 모든 문제를 다 풀기는 조금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 중에
60번 당연히 풀어야 되고요. 61번 같이 풀어봤고요. 62번도 같이 풀어봤고 체크해 봅니다. 63, 4, 5번 풀어보시고요. 67 풀어보시고요. 70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렵기는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풀어봅시다. 72, 74번도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좀 더 어렵기는 한데 80, 81, 82번까지 요거는 꼭 풀어보시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안 풀어도 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서 풀다 보면 그냥 물리를 하기가 싫어지면서 다음 시간부터 학원 안 가야지 뭐 이런 마음이 막 생겨요. 그러지 않으려고 조금 노력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접근 가능한 문제 요 정도 드리고 나머지 문제들은 좀 같이 문제 풀이하거나 접근하는 요령을 익히면서 가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 풀어봐라 했습니다. 자, 나머지 문제들도 최선을 다해서 풀어올 수 있으면 풀어오는데 일단은 운동량과 충격량하고 지금 얘기해준 문제들 위주로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수업 여기까지 할 건데 간단하게 질문거리 있는 학생들만 추가로 질문 더 하시고 없는 사람은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